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8분 만에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월세 세액공제, 그러니까 월세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세액공제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렇게 크게 4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대한민국 임차가구 월세 비율이라는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차가구는 이제 집을 거주하는 형태가 자가, 그러니까 내 집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집을 빌려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란 뜻일 거고요. 그 중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 또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2006년을 보면은 월세를 사시는 분들보다는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약 54% 정도가 전세였는데, 자, 그 숫자가 2012년에 월세가 처음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016년부터는 약 60%를 기록해가지고 자료가 마감되는 2019년까지 여전히 60% 정도 분들이 월세를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전세 시장이 굉장히 경직되고 있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전체 임차 가구의 60%가 월세를 살고 계신데 이 숫자가 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즉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는 월세를 살고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알아두시면 분명히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을 하실 때 1년 동안 지불한 총 월세의 10에서 12%를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뭐고, 이게 조금은 다른 내용인데 오늘은 그것까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전히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한 750만원을 12%로 공제받았을 때 최대 90만원 정도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보할 수 있다 정도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자, 뒤에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액공제의 대상은, 자, 거주 형태는 당연히 월세 세액공제니까 월세를 거주하셔야겠죠. 그리고 자, 급여 수준의 얘기가 나옵니다. 즉 1년간 7천만원 이하를 급여로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7천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그 가격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뭐 오피스텔이어도 괜찮고요. 고시원도 상관없고 주택으로 쓰고 계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준시가 3억원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세대는 무주택 세대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말은 내가 집이 다른 데 있고요. 그리고 나는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월세를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위에 있는 이 5가지의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5가지를 다 충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내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1년에 총 7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고, 나는 현재 주택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대상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으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냐? 먼저 공제 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대 연 750만 원에 10에서 1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750만 원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월세를 60만 원에 살고 어떤 사람은 월세를 뭐 200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상관없이 최대 75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에 그런 공제 한도로 두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10에서 12%는 공제율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본인의 연간 총 급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 5천만 원, 5,5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버시는 분들에게는 12%가 적용이 되고요. 5,500만 원을 초과하고 7천만 원 이하의 분들에게는 10%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은 내가 1년 동안 지출한 월세, 그리고 그걸 공제율로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세를 10만 원을 했고 120만 원을 1년 동안 지출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월급이 뭐 300만 원 정도여서 총 급여가 5,500만 원보다 적다 했을 때는 12%를 공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제 주변 분들을 알려드렸던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가 한 4천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편의상 4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월세 50만 원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년 동안 월세를 6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급여가 4천만 원이니까 5,500만 원 이하니까 12%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12% 했을 때 72만 원이 나오고요. 자, 이 금액은 이분께서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72만 원의 세액공제를 확보하게 되시는 겁니다. 즉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간 총 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있으셔서 월세 한 70만 원짜리를 거주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70만 원짜리를 12개월 사시면 840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출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50만 원에 12%, 5,500만 원보다 적으시니까 12%를 적용을 받으시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 90만 원, 그러니까 즉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확보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낸 월세에다가 곱하기 이 10% 아니면 12%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90만 원이 최대인 거니까 이것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신다면 그 금액 자체가 본인께서 확보하신 세액공제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괜찮은 정책인 월세 세액공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준비 서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그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월세 계약을 해서 살고 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월세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월세를 지출했다라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증빙 서류는 이제 보통은 계좌이체를 많이 하시니까 이 계좌이체를 했다는 확인서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뭐 혹시나 무통장 거래 등등을 했을 경우에는 입금을 했다는 확인서 등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출했다라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서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신청 방법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당연하게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직접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세무서에다가 우편을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신고라고 하면은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 분들 중에 회사의 특정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해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월세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월세도 계속 더 비싸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변환되면서 월세 금액도 같이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 세액공제는 이번에 기회에 알아두시면은 향후에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